자, 그러면은 또 종목 이야기를 해볼 차례인데요. 2부 첫 순서. 오늘 증권광장 2부에서 오늘 뭐 사지, 우승 종목은 뭐가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하시죠? MBN골드 윤강진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뭐 사지, 이제 윤강진 매니저 저희와 두 번째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점수를 매긴다고 하셔서 네. 궁금해 하셨는데 네, 네.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부터 한번 볼까요? 네. 8개의 개별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기남님입니다. 써니전자, 야당 인사들의 통합 움직임이 주목되죠. 현재 정치 테마주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현재가 6,020원, 그리고 목표가는 7,8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구님은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전문 업체인데요. 상하 프론테크 목표가 2만 원까지 잡아주셨네요. 그리고 오하임님은 한국전자 인증인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참여로 인해서 기업 가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에요. 현재 4,700원 구간인데 목표가 6,200원 나왔습니다. 전석봉님은 S맥 히토류 관련주죠. 공정업체를 인수했습니다. 4,700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 진출 계약까지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목표가는 짧게 1,4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객장에 계신 윤여민 팀장은 코인테크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배터리 공장 증설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도 급증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앞자리 바꿔서 35,000원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곽영훈 부장은요, 제2콘텐츠리 또 나왔네요. 지금 콘텐츠주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4분기 방송, 영화 모두 이익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실적 기다려보면서 목표가 51,000원 보겠습니다. 정원정 과장은 AP 시스템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OLED 관련주죠. 목표가 4만 원 주셨네요. 마지막 염승환 차장은 대덕전자인데요. 메모리 반도체용 기판 시장의 성장을 기대해보면서 목표가 11,000원 나왔습니다. 네. 제가 빨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자, 8개 대결 종목이 있는데요. 이들 종목에서 이제 우승까지 우리가 가려봐야 되잖아요. 네, 네. 매니저님이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으시다면서요.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항상 그 기업을 평가할 때, 바라보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수익성 같은 거를 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가 나오겠지만은요. 첫 번째로는 그 수익성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많이 보는 거는 이제 성장성 같은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보고 활동성 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이제 그 평가를 내릴 때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아침에 이제 항상 이 종목들을 이제 넘겨받아서 네. 제가 조사를 했다 보니까 지금 나오듯이 요거를 좀 축약적인 부분들, 첫 번째 안정적인 운영 자금 확보를 한 건지 안 했는지 이런 걸 좀 보고요. 그럼 가이던스가 한 B등급 이상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의 기준점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스킵하고 넘어갔고요. 제가 오늘 오후에 6시에 이제 무료 방송하는데 그때 들어오시면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재무 분석을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최소 제 판단이 한 28점 정도 이상이 넘어가야지만이 제가 투자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편이고요. 최근에 재무 분석 점수가 개선은 돼야 된다, 되어야지만이 점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밸류에이션을 본다고 했는데요. PER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OPM 그 영업 그 증가율보다도 증가율이 좀 더 높아져야지만이 PER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점수를 지금 매기고 있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네. 수익성, 성장성, 안정성, 활동성, 밸류에이션 이렇게 5가지를 보신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그런 방법으로 보고 있고요. 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전체적인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투자 의견이나 이제 안정성을 좀 바탕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점수를 나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8강전을 치르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매니저님께서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그런 조건들을 따로 보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재무 점수가 한 28점 정도 넘어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100점에서 한 28점 정도 되니까요. 네. 그래서 총 차입금 곱하기 한 3 정도가
그거보다 더 많은 매출액이 발생해야지만이 좋은 기업의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재고재산 정도가 한 4배 정도는 가지고 4배 정도보다도 매출액이 많아야 된다라는 게 제 기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이라는 게 영업이익을 가지고 한 적어도 한 3년치 정도의 이자를 정도는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안정자금, 제가 주식 투자는 첫 번째도 안정이고요. 네. 두 번째도 안정이고 내가 투자한 돈을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점수를 최고 많이 주는 편에 속합니다. 네. 아주 까다로우신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걸 다 충족하는 종목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윤강진 매니저의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이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보신다 하면은 아, 정말 이걸 통과한 종목들은 좋은 종목이구나, 좋은 기업이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세부사항은 저희 유튜브에 또 증권강좌 오늘모사지 영상이 올라오니까요. 거기에 또 한 번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8강전 대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테마주 나왔죠? 써니전자 그리고 상하프론테크의 대결입니다.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네, 일단 써니전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점수는 일단 72점 나왔고요.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당일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6,410원 정도였거든요. 오늘은 이제 약간 좀 내림세가 가고 있긴 하지만은요, 지금 최고가 52주 신고가를 어저께 나왔기 때문에 최고 지금 차트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점들을 제가 다 분석을 하고 또 나름대로 성장성을 봤을 때 이 회사가 수정 진동자 및 응용 제품 제조 판매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 제품도 하고 특히나 이제 통신기기 부품 제조 판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이렇게 보니까는요. 그 안철수 전 국민당 대표가 정계 복귀를 발표하면서 이게 주가가 최근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올랐는데요. 사실 저는 72점 줬는데 사실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높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제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에 투자는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청자분께서 이거를 종목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점수를 매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를 만큼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에도 이미 꼭지점을 많이 네. 치고 올라갔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72점 정도 나왔고요. 자, 반대편에 이제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점수가 88점 나왔습니다.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겼네요. 네, 88점이니까 상당한 점수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일단 기업을 바라볼 때 안정성하고 성장성 이 두 큰 테마로 일단 먼저 보고요. 이건 뭐 제가 바라보는 기준점보다도 필립 피셔, 그 유명한 월스트리트의 아주 유명한 필립 피셔도 이런 방식으로 보기 때문에 저 역시 이제 필립 피셔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관점으로 주식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잠깐 더 소개를 드리다 보면은요, 86년도 한 3월에 상하 양행으로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또 전기 기기 부품 제조 판매업인데 제가 최근에 한 7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좀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회사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뉴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의무 판매제로 이제 고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게 프린터의 핵심 부품인 자동차 부품, 뭐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필터나 아니면 주사기, 뭐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도 굉장히 좀 밝은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점수를 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또 이제 요번에죠. 얼마 전에 제가 공시를 보니까는요. 올 1회 이제 핀란드 암스트롬 뭉쇼와 M-브레인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02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3년간 계속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미래에는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주력을 해서, 2년 전부터 이제 반도체
웨이퍼 공정 과정 맨 마지막이죠. 그래서 패키징 소재를 필름을 일본 회사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미래 먹거리로서 좀 좋은 뉴스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7년 이내에 보니까는요. 최고가, 뭐 매출액도 최고, 뭐 영업이익도 최고, 아주 훌륭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김종구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좋은 네. 종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88점이면 정말 점수 높네요. 네네. 두 종목의 승자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한국전자인증 대 S맥의 대결이에요. 두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안정적이니까 좋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첫째도 둘째도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다는 이유는 네. 제 돈을 투자를 해서 잃지 않는 걸 목표로 1차 목표가 잃지 않는 거고 그쵸. 2차 목표도 잃지 않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내리는 시기에도 이 종목들은 좀 안정성을 좀 유지할 거다. 좀 방어적 위주, 방어적인 종목이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좋아하고요. 또 주가가 기술적인 분석을 해봤을 때 과거에는 뭐 한 10,000원까지 이상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 많이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업의 본질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 인증은 점수가 한 8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83 정도 나왔냐? 맨 마지막 밸류에이션이 보통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PBR이라든가 PER이라든가 그리고 뭐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대비 이제 에베타가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점수를 그렇게 많이 안 나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소식으로는요. 요번에 그 최근 공시들을 좀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독일의 이제 AI 로보틱스 개발 회사 그 홀딩스 AI 홀딩스 독일 회사의 780만 주 101억 원 규모를 이번에 취득한 그 공시를 제가 확인했고요. 3월 31일 이후로니까는 한 100% 1,000만 주 정도를 지분을 인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도 아낌없이 하고 있어서 이 기업에 대해 미래도 아주 주목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한 83 정도 나오지만 향후를 좀 더 바라보면서 점수가 좀 변동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반대적인 부분은 이제 그 S맥이라는 그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은 S맥 같은 경우에는요. 좀 차트를 좀 보고요. 네. 차트도 이 모습을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간 좀 주춤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조금 더 이제 제가 기본적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2004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이제 휴대폰 비롯한 각종 IT 기기 제조더라고요. 요즘 뭐 휴대폰 뭐 그 IT 종목들이 좀 대세 상승을 지금 이루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좀 탔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종목군에서는 참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종목은 또 턴어라운드 기업의 전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보면서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뉴스들을 좀 보니까는요. HT가요. 네. 최대 주주인 그 루미 마이크로가 이제 S맥이 이제 S맥이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주주로 아마 올라가지 않았나 하는 게 이제 공시가 최근에 나온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로 S맥 역시도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다라는 인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S맥이 앞으로는 좀 그 점수들이 좀 많이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점수는 한 86점 정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전자 인증보다는 S맥이 좀 간발의 차로 좀 더 좀 나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S맥을 두 종목의 승자로 꼽아주셨네요. 이렇게 종목을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니까 추천해주신 분들도 내 종목이 또 네. 이런 포인트가 있었구나 또 알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코윈테크와 제이콘텐트리의 대결인데, 사실 제이콘텐트리는 어제도 네. 결승에 진출했던 종목이에요. 아, 지금 이제 그런가요? 주목을 네. 많이 받고 있어요. 코윈테크와 대결해 볼 때 어떤 네. 게 더 나을까요? 일단 제이 콘텐트리는 제가 한 5, 6개월 전부터도 저도 주목했던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거 추천을 좀 많이 한 종목에 속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점수로 봤을 때는 84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형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혜주에 이제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럼 전기차의 수혜주가 되느냐? 2차 전지, 또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뭐 헬스케어 다양하게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제 전기차 수혜주로 분류되어서 좀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의 단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자료가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최근 거 외에는 지금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2018년 매출액이 768억 원. 이게 이제 최근 작년, 2018년, 재작년 거고요. 2019년도께 지금 아직까지 4분기가 아직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85%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벌써 2018년을 훌쩍 뛰어넘었고요. 순이익도 벌써 145억으로 해서 작년에는 103억 했는데 145억이니까는 많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더 지켜보면서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료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 기준점으로 봤을 때에는 만약에 이 종목을 투자는 좀 더 지켜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점수를 좀 지켜보자는 관점에서 84점 정도 나왔고요. 자, 상대 부분, J 콘텐트리는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고 기본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점수가 90점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69년 9월에 이제 일간 스포츠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창간을 해갖고 스포츠 신문으로 시작을 했다가 87년에는 한길무역 주식회사로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그리고 2000년 3월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함으로 해서 이 제일 콘텐트리가 유가증권으로 또 2019년 10월에 재상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좀 많이 겪으면서 왔긴 했지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 성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높았고요. 여기는 이제 방송 관련된 일을, 방송 관련된 제작업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K-팝이 동남아시아를 위시한 전 세계 시장에서 앞으로 많은 부분들 좀 우위석점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점수를 좀 후하게 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콘텐트리가, 네, 좀 더 두 우세할 종목에서 것 이제 J 같습니다. 콘텐트리 90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어제랑 같은 종목이 나와도 또 이렇게 다른 매니저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비교하는 재미가 또 있네요. 자, 이렇게 J 콘텐트리도 승자가 되면서 4강으로 올라갔고요.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OLED 대표적인 종목이죠. AP 시스템 그리고 대덕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용 기판을 만드는 업체예요. AP 시스템과 대덕전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AP 시스템부터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S 홀딩스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승계를 해갖고 이제 아몰레이드 제조 장비나 반도체 제조 장비이기 때문에 최근 뭐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발생했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할 이후에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좀 굉장히 많이 저조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판단 내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정보가라고 좀 보기가 어렵거든요. 최근에 일단 재무제표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울 상황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분들이 이걸 좀 더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었고요. 제가 평가를 내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 평가를 어차피 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수는 72점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 종목을 추천하신 분보다는 정보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좀 좋은 정보들을 좀 찾아보니까는요. 최근에 보니까는 중국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제조 판매 이쪽 업체인 우한 차이나스타 광전기 공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사와 계약을 했는데요. 규모가 어마무시하더라고요. 847억 원 정도 되던데요. 그게 뭐 2018년 말 연결 재무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87% 정도가 되어서 이 계약 기간이 7일부터 오는 이달 7일부터 그러니까 1월 7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10월 5일까지니까 상당 부분 괜찮다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 점수와 무관하게 좀 계속 이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종목에서 대덕전자는요 한 69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LP가 아까도 이겼네요. 말씀드렸던 아나운서님께서 말씀드렸지만 PCB를 네. 종목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최근 그 대덕하고 기존 대덕전자 있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이번에 분할하면서 신규 법인이 이제 앞으로 분할할 예정이죠. 5G 주도 사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5G는 아무래도 미래 먹거리 사업이기 때문에 주식회사 앞으로 이제 대덕이 앞으로 신규 상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상당히 좀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촉망되는데 일단 점수는 69점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AP 시스템이 좀 더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AP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지금 매니저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종목의 점수를 다 정했잖아요. 네네. 매겨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4강 말고 결승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점수가 네.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최종 우승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최종 우승 종목은요. 아까 점수는 다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90점 나온 제이 컨텐트입니다. 네. 오늘의 우승 종목은 90점을 맞은 제이 콘텐트리가 되었습니다. 이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제이 컨텐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그 K-팝의 그 방송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을 앞으로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4분기에도 물론 지금 이야기하셨던 박영훈 유한타증권 골드센터장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4분기 방송과 영화 모두 이익이 호전이 예상될 거라고 저도 역시 동감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최근 부분에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유가증은 상장사로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투자할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가상장 중에서는 한 2.26% 정도를 더 매수를 했더라고요. 최근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 뽑았다라고 국민연금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저 역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가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을 창출하지 않을까. 이번 연도 2029년도에 4분기 결과가 나오면은요. 아마도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그 제이 컨텐트리를 제가 추천할 때 제가 점수가 좀 나오고 있지만은 60점 이하로는 뭐 투자 제외 대상이고요. 뭐 71점에서 80점은 투자 부적격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제이 컨텐트리는 보면 투자 적격주에 해당되죠. 네. 그래서 제가 아마 이 종목을 제가 만약에 저역서도 역시 이 종목을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90점 넘어가면 투자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회원님들한테 많이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하다라고 저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는 네, 목표가는 저는 그 항상 제 내재 가치하고 지금 현재 지금 가격을 이야기하는데 현재 가격은 42,000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42,750원 하고 있는데요. 내재 가치는 65,5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목표가가 55,000원 정도 보고요. 2차 목표가가 67,000원 정도 봅니다. 이 기준점은 뭐냐면요. 1차 목표가는 55,000원인 게 단기로 투자 수익을 올리고 푼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55,000원 추천을 하고요. 좀 중장기까지 가볼만 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67,000원 정도를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는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제이 콘텐트리 곽영훈 부장은 51,000원 추천해 주셨는데 더 높게 보셨습니다. 55,000원 돌파 이후에 67,000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무료 방송도 오후에 해서 하시죠? 네, 맞습니다. 6시에 오늘 저희가 사실 이게 너무 짧게 이걸 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종목을 정말로 많이 이제 조사하고 연구를 하는 편에 속하는데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오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한 거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궁금한 거를 오후 6시에 제가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